논어 47번째 시간입니다. 옹야편 13장에서 15장까지 보겠습니다. 13장입니다. 자왈 맹지반은 불벌이로다. 됐다. 분이 전하야 장지문에 책기마왈 비감 후야라 마불진여라 하니라. 맹지반은 자랑하지 않는, 자기 공적을 자랑하지 않는다. 폐주에서 맨 끝에 오면서 문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자기 말을 채찍질하면서 말하였다. 감히 뒤에 있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말이 나아가지 않아서이다. 이렇게 됐죠? 맹지반 용장이니까 이런 얘기를 했겠죠. 이게 이름에 갈지자가 들어갔죠. 맹지반.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긴 하지만 제가 취한 설명 중에 하나는 옛날 사람들은 이름하고 성하고 이름 사이에 갈지자를 넣는 이게 일종의 많이 쓰는 수법이었습니다. 맹자에 보면 진짜 갈지자 넣는 게 많이 꽤 보이죠.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맹지반. 맹지반, 이게 제나라하고 노나라하고 전쟁이 벌어졌을 때 맹지반이 보였던 행동이죠. 폐주하고 들어왔을 때 공자가 들어오기 직전에, 노나라로 들어오기 직전에 있었던 전투이고, 아마 이때 염구랑 그 번지가 아마 전투에 나갔던 걸로 기록에 보이는 걸 보면 이 공자가 이거에 대해서 상대한 정보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맹지반은 자기 공적을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그 사람이 한 말을 비감후야 마부진야라, 그 사람이 한 말까지 기억을 한 걸 보면 이거 잘 알려진 사건이기도 하고 공자가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분자는 폐주한다는 얘기입니다. 전쟁에서 폐주한다. 이 전이라는 거는 끝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의 뭐라 그러죠? 전군 앞에 군대를 이제 개라고 그러고 군대 후미를 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전의 끝이란 뜻이 있죠. 그 사람에서 엉덩이 둔자 그리고 꽁무니 구자가 있는데 그게 다 이 시자 몸에 이거랑 관련이 있어요. 이게 다 이 끝이라는 걸 공유하기 때문에 전에도 이게 부수에 이게 있죠. 그래서 이 끝이라는 뜻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뜻을 갖게 됐죠. 그래서 한나라 때 보면 이제 전체법이라고 해서 그 관리들 인사고과 제도를 할 때 제 꼴찌를 전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데서 들어온 거긴 하죠. 맹지반이 이제 왜 공로를 자랑하지 않느냐 그 증거를 대는 거죠. 전투에서 맨 후미에 들어오면서 도성문으로 들어올 때 이 말을 이제 채찍 때리는 건데 채찍이 아니고 이 저기로 때리는 건 활을 부러뜨려서 그걸 때린 거죠. 막 들어오면서 말하기를 내가 감히 후위에 있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말이 전진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는 늦어졌다고 겸양을 보인 거죠. 원래 군대에서 맨 후미에 있으면서 다 퇴각시키고 자기가 이제 감당할 때 이를 이제 용감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 행동을 보여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난 용감해라 그런 게 아니라 이 겸양하는 태도이길 보이기 때문에 공자가 이제 칭찬을 한 거죠. 앞에서도 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용이 뭐 힘이 세고 우락부락하고 전투를 잘하고 그게 용감한 게 아니라 그 도덕적 그 용기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서는 그거죠. 용감함이란 뭐냐? 도덕적으로 겸양하는 그 태도. 용감하면서 겸양한 태도. 그 태도 때문에 칭찬을 한 거예요. 용기도 물론 좋지만 그 태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현명함과 용감함이 이 사람한테서 보인 게 도덕적 자질이었다는 것 때문에 칭찬을 했던 거죠. 여튼 재밌는 기사입니다. 14장입니다. 자왈 불유 축타지령과 이 유송조지 미면 난호 면허 금지 세은이라. 일단 송대 해석부터 보겠습니다. 축타의 말솜씨를 갖지 않거나
송조의 미모를 갖지 않으면 지금 세상에서 환난을 면하기가 어렵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 이자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됐는데 이자를 and로 본 거예요. 성리학 사람들은 여로 본 거죠. 그리고 이 유자 분류할 때 이 불자를 여기에도 걸리는 거예요. 본 거죠. 축타의 말솜씨나 송조의 아름다움을 갖지 않으면 이금 세상에서 환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 미모나 이 영자를 부정적으로 본 거죠. 이런 게 있어야 살아남는 세상이 되다니, 뭐 이게 참 개탄하는 거로 읽은 거예요. 우리 앞에서 그 영자를 한번 본 기억이 있는데 그 중궁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중궁은 인한데 왜 말솜씨가 없을까? 그러니까 공자가 이 말솜씨가 어디다 쓰냐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자를 부정적으로 본 것 때문에 여기도 부정적으로 봤는데 글쎄 이게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해석에 보면 이거를 이자를 도리어 각자로 본 거죠. 이렇게 축타의 말솜씨를 갖지 않고 오히려 송조의 미모만을 가졌다면 지금 세상에서 환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때 영자를 굳이 나쁜 뜻으로 본 건 아니에요. 이 축타의 그 영을 갖지 않고 송조의 미만을 가졌다면 문제가 환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얘기했으니까 이 말자라는 걸 나쁜 뜻으로 본 것만은 아니죠. 이 고주를 쓴 사람들이 영자가 반드시 부정적인 뜻만은 아니라는 걸 이제 파악을 한 거죠. 근데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해석은 이제 분류유 마르 리자를 두고 해석을 했는데 이 분류유를 문틀로 보는 거죠. A를 가지고 있지 않고 B만 갖는 다음에 이렇게 된 거예요. 축타의 말솜씨를 갖고 있지 않고서 단지 송조의 미만을 갖고 있다면 지금 세상에서 환난을 면하기 어려울 거 이렇게 되는 거죠. 분류유의 문틀로 본 거죠. 요즘 그렇게 아마 해석을 해야 될지 싶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문장을 보면서 어디에 관심을 다 두고 있어요? 축타하고 송조에다 관심이 쏠려 있어요. 이게 지금 공자 당대의 사람들이고 같이 지금 공자 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축타는 위나라 때 공자가 위나라에 있었잖아요. 위나라 사람이고 이 송조는 송나라 사람인데 위나라에서 벼슬을 했습니다. 둘 다 위나라에 있던 사람들. 공자 당대에 이 축타 뒤에 보면 그런 얘기예요. 이 공자가 이제 위나라 영공 때 이제 거기 위나라에 머물렀었는데 어떤 사람이 공자한테 묻죠. 위나라에 영공이란 무도한 임금이 있는데 나라 안 망하는 게 참 신기합니다. 근데 공자가 대답을 하죠. 축타가 조정을 지키고 누가 외교를 맡고 누가 국방을 관리하기 때문에 위나라는 안 망합니다. 그때 축타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때 축타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이 축이라는 거 보면 뭐예요? 태축이에요. 태축. 제사를 관리한 사람입니다. 제사를 관리한 사람이 종묘 제사를 워낙 잘 지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영자가 입만 저기 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축타처럼 이 말씀 외교에 아주 필요했던 능력인 말 잘하는 능력. 그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송조는 미모가 유명해서 이 여자들이 이 송조를 보면 견디지 못했다 그래요. 뭘 못 견뎠는지 모르겠는데 견디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송조가 이 위나라의 유명한 대부 부인하고 놀아납니다. 사통을 하죠. 근데 또 위령공의 부인 이 남자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이 남자가 공자하고 이 썸씽이 있다고 그러면 안 되겠고요. 썸씽이 있을 뻔한 얘기에서 자로하고 한번 말다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행실이 안 좋았던 여자는 이게 여장부입니다. 미모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송조가 이 여자하고 놀아나네. 유명해졌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송조의 행실이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영어로 좀 주시하니까 참 그러니까 이쪽이 다 쏠려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노노님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보통 사람들의 행동은
축타의 말솜씨를 갖지 않고 송조의 미모를 갖고 있다면, 아니면 축타의 말솜씨나 송조의 미모나 두 개 다거나 그걸 갖지 않았다면 세상엔 살기 힘들다. 그래서 이 개탄하는 걸로 읽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아니,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하면 공자가 지금 축타나 송조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핵심 테마는 토픽은 영하고 미예요. 미. 영하고 미. 미모와 영. 그러니까 옛날에 미인들 얘기할 때, 그러니까 미녀, 경국지생의 미녀를 얘기할 때 그 미녀들이 왜 문제가 됐냐? 미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미녀들은 뭘 갖고 있으니까 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미녀를 남자들이 못 감당해내는 겁니다. 굉장히 이 말솜씨가 단순한 말솜씨가 아니에요. 이 사람을 간파하는 말솜씨가 뛰어나기 때문에 남자가 이 영이 기가 막힌 여자란 말이에요. 위령공이 이 미모가 있는 사람은 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위나라에 갔더니, 아니면 당시에 이 세상을 공자가 볼 때는 영하고 미로만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영하고 미를 둘 다 가졌거나 이게 아니거나 아니면 이거 있거나, 이런 세상의 풍습이 이렇구나라는 일종의 풍속 보고서로서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다 도덕 교과서로 세상이 힘들어가 개탄하는 말로 읽어서 공자를 무슨 도덕 꼰대처럼 만든, 전혀 그런 뉘앙스로 읽기는 힘들고, 여기서 아마 토픽은 영과 미다. 그걸로만 세상을 판단하는 거를 공자가 날카롭게 꿰뚫고 있다.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미모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인자를 얘기를 할 때 미모를 뛰어난 사람이면 반드시 언급을 해요. 보통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미모가 출중하거나 뛰어나 반드시 이 사서에다 전기 쓸 때 꼭 씁니다. 미모가 뛰어나다. 왜? 그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눈에 띄고. 왜 그러냐? 사람들은 겉에 드러난 미모가 그 사람 내면에 있는 뭔가를 드러나는 표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공자가 거기에 이제 격렬하게 반발을 하죠.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다. 바깥에 드러나는 아름다움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공자 인신론자 전에 이제 이때부터 시작하는 건데, 어쨌든 한대 이후까지 미모의 중요성은 계속 강조가 되죠. 공자가 그걸 정확히 꿰뚫어 온 거예요. 그 해석이, 이거를 보는 게 더 타당한 해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5장입니다. 자왈. 수능 칠 불유호 리엄 많은 하막 유 사도 야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방안을 나설 때 방문을 통하지 않는가마는, 사람이 누가 방을 나설 때 문을 통하지 않는가마는 어찌하여 이 길은 가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유자를 이제 두 개 다 썼고, 그 다음에 이제 호와 도를 썼죠. 이거는 이제 방문이죠, 방문. 그래서 출자를 해석할 때 출실로 해석하는 게, 방으로 해석하는 게 이 호자 때문에 그래요. 방을 나설 때 문을 열고 나가잖아요. 꼭! 마찬가지로 왜 이 길은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그거보다 더 귀한 이 길은 통하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유자, 그 다음에 호자, 도자.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뉘앙스가 풍부한 말인데 공자는 되게 간결하게 썼어요. 호자와 도자를 대조시키기만 해서 이 문장을 구성을 했죠. 그리고 여기 숫자는 누구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도 이제 하인이라 그래서 요 하자하고 요거랑 같이 호훈이라 그러죠. 한문에서 호훈. 서로 의미를 보강해 주는 거. 의미가 거의 비슷한 뜻으로 쓰였어요. 이 말을 호자, 사자, 유자를 공통적으로 쓰고 하자, 숫자를 같이 써서 문장을 간결하면서 의미를 깊게 써요. 이 좋은 문장이라고 흔히 하는 그런 얘기인 거죠. 문제는 도가 뭐냐요. 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늘 가는 길. 늘 가면서도 인식 못하고 알지 못하는 길. 뭘까요? 보통 이거는 주석 같은 예로 해석을 합니다. 예. 사람이 사는 일생은 예로 다 늘 예와 함께 한다는 거죠. 사람의 행사, 어떤 일을 하건 생활을 하건 반드시 예를 통하지 않을 수 없다. 근데 종신토록 예를 따라가면서도 부지이라, 그것을 모를 뿐이다 얘기를 하죠.
공자가 그거를 사람들이 다 알고, 사람들이 다 생활하고 늘 같이 있으면서 인식 못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을 하고 그거를 맞게 생활을 해야 된다고 지적한 그런 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 47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